안녕하세요, 여러분. 호호 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유아 사회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교육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교육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르치게 되나요? 그렇죠. 지식을 가르칩니다. 지식? 생각하니까 또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기능, 그쵸? 기능이 생각나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요? 태도라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태도 및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쵸? 우리 개정놀이과정 그 해설서에도 나오잖아요. 그 누리과정의 그 구성의 중점에 보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사회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회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은 무엇에 대한 지식? 그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식이에요. 사회적인 지식. 그런데 여기서 사회적인 지식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사회 과학적인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됐나요? 네, 됐어요. 그다음에는요. 기능을 가르쳐 줘요. 어떤 기능이에요? 그쵸. 당연히 사회적인 기능이죠. 그런데 기능은 어떤 테크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능이란 말 대신에 기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회적 기술. 여러분들 사회적 기술 생각나죠? 어떤 게 사회적 기술이었나요?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사회적 기술 맞아요. 공감하기, 공갈의자로 외웠나요, 여러분들? 공갈의자라고 외우면 쉬워요. 공갈의자, 협동. 협동하기, 자기 조절하기, 의사소통하기, 갈등 해결하기, 공유하기,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뭔가를 만드는 거 이런 재능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다음에 태도 및 가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로 이 사회 교육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처음에 이제 사회과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사회과학적 지식. 첫 번째는 어떤 것을 다루고자 하냐 하면 말이에요. 지리를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지리. 지리라고 하면 외워야 될 것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리가 뭐예요? 여러분? 지리가 뭡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여기에 과학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지리는 공간, 그리고 과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소예요. 그러니까 공간과 장소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파악하는 거, 방향을 파악하는 거, 물리적인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공간과 장소를 포함하고 있는 과학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지리라고 우리 이해하면 됩니다. 자, 지리에 대해서 책에도 너무나도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 방 이렇게 방장지 기분이 보세요. 방은 방향입니다. 방향과 위치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방향과 위치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문제가 방향과 위치로 따로 구분돼서 예전에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위치를 찾는 것만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해 두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장소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이고요. 기는 기후예요. 분은 분포, 이는 이동입니다. 뭐 이동 수단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하나씩 지금부터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방향이 어떻게 돼? 그리고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가 서 있는 곳은 지금 나 있는 곳으로부터 어느 쪽에 있어?" 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오른쪽, 왼쪽, 위에, 아래로 이게 방향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 이해 지금 됐나요?
네, 좋아요. 그럼 위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위치는 여러분들 어느 동에 살아요? 땡땡 동에 삽니다. 그쵸? 땡땡 동에 삽니다 하는 거 위치가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어떤 게 또 위치가 되냐면 그 특색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산이 많고 풀이 많고 그리고 그곳에 사과나무가 많아요 하는 이렇게 특성을 설명하는 것도 위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기출이죠. 네, 기출입니다. 그다음 장소를 생각하면 스팟을 생각하면 돼요. 그냥 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점.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걸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너 어디에 서 있어? 그럼 백화점 앞. 그럼 백화점인 거예요. 백화점이 점이 되는 거예요. 그 지점이 되는 거예요. 지점. 그쵸? 백화점, 뭐 롯데월드, 그쵸? 목욕탕, 유치원, 어떤 장소, 어떤 특별한 상호의 장소가 바로 장소 스팟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역은 무엇일까요? 지역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 결혼하신 선생님들은 잘 알 것 같은데 지역 카페라는 것을 팔아요. 그 제로페이 같은 데 가면 팔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서울 지역, 경남 지역, 제주도 지역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땅을 구분해 놓은 것을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예시들은 어떤 거예요? 서울, 그다음 경기도, 뭐 또 뭐 있어요? 서울, 경기도 또 어디 있어요? 제주도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이걸 넘어서요. 지역은 국가 차원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미국, 뭐 일본 이렇게 국가 차원으로 하는 것도 어디에 포함된다? 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땅지자잖아요. 땅을 크게 구분해 놓은 덩어리로 구분해 놓은 것을 지역이라고 합니다. 됐지요? 기후는 당연히 날씨를 나타내고요. 분포는 퍼져 있는 정도예요. 퍼져 있는 정도. 일정하게 퍼져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음, 아, 이런 거. 명동에 가면 옷가게가 많이 모여 있어. 라고 하는 거. 그쵸? 명동에는 옷가게가 모여 있어. 라고 하는 거. 옷가게라는 것이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이동은 어떤 거예요? 그쵸? 차를 타고 갔었어. 갔었어. 라고 하는 거. 이동 수단을 타고 움직였어. 뭐 배를 타고 갔었어. 버스를 타고 갔었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이해가 됐나요? 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알려드린다면 공간과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공간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공간에서 공간하고 소통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까요? 소통할 수 있는 우편물, 그쵸? 우편물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죠? 지리라는 것이 과학적인 것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교육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과학적 지식의 1번인 지리를 오늘 해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방장지 기분이 그리고 공간과의 상호작용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